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평택시 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류정아 의원입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이번 회기 중 위원회 주요 의사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등 16건의 안건을 심사 의결하고 내일부터 12월 5일까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6년도 예산안을 심사 의결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 수립에 대한 보고 및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입니다. 먼저 시정 발전을 위하여 이정활동에 힘쓰시는 유정화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손하명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도시주택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상기 도시계획과장입니다. 한국만 주택과장입니다. 위안번호 제9-750호 안건인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 수립에 대한 이경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10년 경과된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을 보고하고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부 내용은 프리젠테이션 자료를 통하여 도시계획과장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상기입니다. 평택시 미집행 도시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 청취권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획의 개요입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3항에 따라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시설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시의회에 보고하고 간특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 경위는 2024년 12월에 시의회 보고 및 의견 청취 후 단계별 집행계획을 공고한 바 있으며 25년 시설 결정 및 집행 현황을 반영하여 미집행 시설 현황을 정리하고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금일 시의회 보고 및 의견 청취를 진행한 후에 2025년 12월 중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공고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평택시 미집행 도시시설 현황이 되겠습니다. 2025년 7월 31일 기준 평택시 도시의 시설은 총 8,210개소이며 그중 약 96%인 7,868개소의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결정고시된 도시의 시설 중 미집행 시설은 342개소이며 소요 사업비는 약 2조 9천억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집행 시설은 2024년 7월 대비 353개소에서 342개소로 11개소가 감소하였습니다. 변경 내용은 신설 5개소, 집행 15개소, 폐지 1개소가 되겠습니다. 미집행 시설 중 세부 시설별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 현황이 되겠습니다. 도로는 2024년 대비 소로 3개소, 중로 3개소를 포함해 총 6개소가 감소하였으며 2025년 기준 미집행 도로는 270개소이며 소요 사업비는 약 1조 3,610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공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작년 대비 1개소 감소하여 총 25개소이며 소요 사업비는 약 2,942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녹지 현황입니다. 작년 대비 2개소 감소하여 총 15개소이며 소요 사업비는 약 681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시설이 되겠습니다. 기타 시설은 주차장, 광장, 공공청사 등이 되겠으며 작년 대비 2개소 감소하여 총 32개소로 소요 사업비는 약 1조 2,179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3항에 따라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는 10년 이상 경과된 장기 미집행 도시시설 현황입니다. 전체 현황을 보면 도로 102개소, 공원 18개소, 녹지 11개소, 기타 10개소이며 이를 포함해 총 141개소가 되겠습니다. 소요 사업비는 약 1조 4,411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 제1항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 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집행 도시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안입니다.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 지침에 따라 1단계는 26년부터 28년으로 실제 집행 가능한 시설을 반영하였고 이후 2-1, 2-2단계 사업은 중기 지방 재정 계획 및 장기 구상 사업을 기준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현재 결정된 도시의 시설 중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못할 경우 실효될 시설을 시기별로 구분한 단계별 집행계획안이 되겠습니다. 26년 실효 예정 시설은 공원 4개소, 녹지 3개소로 예상되며 27년은 도로 42개소, 공원 4개소, 기타 2개소로 1단계로 집행계획을 수립하였고 실효되지 않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집행 도시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안을 도식화하여 설명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시설 미집행시설에 대한 종합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합 의견을 보고 드리면 보상비 상승, 현실 공사비 반영, 시설 집행계획으로 인한 재해 등을 반영한 24년 대비 미집행 도시시설의 총 소요 사업비는 약 3,909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중기 지방 재정 계획상 26년부터 28년까지 연평균 소요 예산은 3,844억 원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금해 수립한 단계별 집행계획상 26년부터 28년까지 1단계 연평균 소요 사업비는 3,415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중기 지방 계획 예산 범위 내에서 단계별 집행계획이 추진 가능할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미집행 도시시설을 해소하기 위하여는 중기 지방 재정 계획에 부합되도록 사업 예산이 필요한 바 시의회의 관심과 예산 반영에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것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손남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손남영 의원입니다. 우리 이상기 과장님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집행계획 단계별 집행계획은 업무 보고 충실히 잘 받았습니다. 제가 좀 이상에서 좀 간단하게 좀 드릴 말씀은 몇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뭐 연중 행사식으로 이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평택시가 예, 매년 보고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중 행사식으로 하고 있는데 거의 뭐 내용은 같은 내용이고 물론 이제 어떤 도시계획에 대해서 조금 변경이 되고 보완이 되고 뭐 이런 상황에서 조금 뭐 움직이는 것도 있겠지만은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우선 평택시의 이 도로계획과 도로계획 조성은 우선순위로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물론 이제 도시계획도 중요하지만은 도시계획을 함으로 해서 주변에 도로 인프라가 없다 보니까 거의 우리가 일상생활에 이렇게 우리 평택 시민들이 생활을 하실 때 어떤 공사 현장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 주변 일대가 그 공사 현장에 대한 문제 때문에 굉장히 민원이 끓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 도로 문제야. 차량 통행 문제.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장기 미집행으로 해서 일몰절에서 이거를 끝낼 게 아니고 우선 도로의 부분은 평택시에서 계속해서
추진을 해줘야 되지 않나, 예산을 만들어서.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뭐 국장님이나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좀 의견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예, 도시국장입니다. 위원님 말씀해 주신 거 저희도 공감하고 당연히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도로 도시계획 시설 결정된 부분, 특히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 전에 저희가 이제 의회 의원 간담회 때 보고를 드렸듯이 저희가 단계별 사업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걸 위원님들한테 같이 공유를 하면서 이제 이 내용들은 이제 각 출장소하고 도로부서에서 저희한테 그 단계별 내용을 검토한 내용을 갖다 같이 그 양계 출장소하고 본청까지 같이 해가지고 그 중에서 또 이제 1단계, 2단계, 3단계를 정해가지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부족한 재원 속에서 일단 사업을 진행하는 내용으로 이제 의원님 말씀하신 식으로 계속 저희가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한 두 가지만 예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아파트 공동주택을 신축을 할 때 기존의 도로를 쓰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도로 뭐 농로라든지 뭐 편도 1차의 왕복 2차 차로라든지 이런 도로를 이용을 하면서 중장비가 다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덤프 트럭이 다니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그 통행의 문제가 되는 현장이에요. 그런 부분이. 그래서 이런 현장은 임시도로를 개설을 해서 나중에 보면 어차피 도로 확장이 될 건데 그 도로 확장 부분을 먼저 비포장이라도 개설을 해가지고 그 공사 차량들은 그쪽으로 통일을 하게끔 이게 해주는 게 원칙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평택시에서는 그게 일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또 하나는 이제 지금 뭐 브레이티 산단 내에 공동주택을 지금 현장을 몇 군데 지금 계속해서 신축하고 있는데 중흥에서 전체적인 관리를 하다 보니까 어쨌든 도로는 우리 평택시에서 인수를 아직 안 받았어요. 준공을 이제 해야지만 인수를 받으니까 본인들이 이용하는 걸 다 이용을 하면서 타 업체 건설 업체에서 들어오면은 방해를 하고 있다 통행에 뭐 이런저런 사유를 대가지고 이런 부분이 지금 평택시에 굉장히 그 현안 사업으로 지금 부각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애화이과도 얘기를 했고 중흥에도 얘기를 했고 거기 관련된 그 담당 그 과장님이나 팀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도 아직 잘 이행이 안 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국장님은? 네, 위원님 말씀하신 거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리고 현재 이 부분 때문에 그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의원님들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이 지역구 의원들이 제기를 했던 문제고요. 지금 현재 보면은 아파트 공사를 하면서 이제 도로를 같이 개설하다 보니까 이제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미리 이제 공사 차량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개설하는 것도 충분히 저희도 인지를 하고 이제 앞으로 이제 개발되는 도시개발 사업이나 아파트 건설 같은 경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거를 사업 승인 때나 먼저 개설하는 걸 검토해가지고 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아까 말씀 브레인시티 같은 경우도 이제 보면은 지금 현재 보면 저희 브레인시티 사업단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현재 보면은 아까 의원님 불편한 사항들 좀 개선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협의하도록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어떤 그 도시계획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로 포장을 우선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장비가 어느 정도 뭐 차리부설 그런 뭐 폐골제래 이런 거를 좀 미리 잡석을 깔더라도 그런 걸 해서 임시 통행 수단 방법을 일단 찾아놓고 나중에 포장을 하면 되는데 미리 포장을 다 해놓고 아시콘이 뭐 부서진다 깨진다 해서 장비를 못 다니게 해버리면은 그 공사가 순서가 바뀐 거 아닙니까? 그런 민원이 지금 자자해요 평택시에.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 우리가 이제 착공할 때 어떤 이런 현장 도로 개설 계획까지 같이 받아가지고 미리 하게끔 이렇게 앞으로 그렇죠. 행정적인 공동주택 주변에는 먼저 도로 포장을 먼저 하는 게 아니지. 우선적으로 비포장으로 사용을 하다가 뭐 어차피 뭐 비산먼지 발생하고 그러면은 저 물차 다니면서 그 물 좀 뿌려주면서 공사를 하면 되니까 먼저 포장을 다 해놓고 그거 저기 파손되면 안 되니까는 뭐 보증서를 끊어서 뭐 몇십억짜리 보증서를 끊어와라 이렇게
요구를 하니까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닥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이런 부분을 그 중흥이나 애화이과나 뭐 그런 부분들까지 다 해서 어쨌든 도시주택 우리 안정건설과에도 내가 똑같은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우리 도시주택도 그런 상황을 좀 알고 계셔야 될 거예요. 네,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손학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유승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뭐 그 도로하고 공원 녹지 기타가 있는데 이 기타가 미지백 도시계획 시설로 한 32건, 뭐 물론 제일 많은 게 도로긴 한데 이 기타는 근데 예산은 또 의외로 좀 이것도 많은 편이에요. 그러면 이 기타는 뭐뭐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지금 이제 그 기타 시설은 이제 아까 대략 설명드리긴 했지만 이제 주차장, 항만, 뭐 광장, 공공청사, 문화시설, 사회복지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체육시설, 소하천, 유수지, 수질오염 방지시설, 뭐 하수도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건축물을 수반한 이제 도시 시설이다 보니까 건수는 32개소로 많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소요 사업비는 굉장히 좀 많게 형성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1조 2천억 가량. 예, 우리가 대략 그 공공시설 앞으로 해야 될 사업이 뭐 한 1조 3천억 된다고 할 때는 이 기타 부분을 얘기하는 부분인데 그러면 이 부분은 해지되는 건 없는 거죠, 하나도. 지금까지 이제 뭐 기타 시설 관련해서는 아직 뭐 해지할 계획들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좀 궁금한 게 그러니까 20년 이상 이제 다가와서 실효될 가능성이 있는 게 우선적으로 1단계 집행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거꾸로 이제. 네, 1단계 예. 편성해서 이제 집행을 1단계는 기한이 오래된 것들 그래서 실효가 앞두고 있는 것들부터 먼저 단계적으로 하겠다고 하는 부분인데 네. 뭐 여기 보면 16페이지에 보면 이 지도가 뭐 이렇게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은데 하여튼 대략적으로 보면 근데 여기 보면 그 북부 쪽에 위쪽에 그 도로 선형 같은데 이게 집단적으로 여기 모여 있잖아요. 특별한 여기가 뭐가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특별한 이유는 있지 않고요. 저희가 이제 그 국토개법에 이제 그 일몰제가 도입되면서 이제 20년 이상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해서는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많이 이제 좀 그 당위성이나 이제 필요성이 좀 떨어지는 것들을 이제 폐지를 그때 당시에 이제 좀 폐지를 시켰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지역이 이제 진입 면적인데 진입 면적이 전체 도로 102개소 중에 한 40%가 이제 진입 면적에 좀 이렇게 분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그 내년에 이제 아마 송탄 출장소에서 이제 그 예산 편성 보고 드릴 때 설명을 드리겠지만 내년도에 이제 그 진입면 일원의 지금 미집행 도시설에 대해서 이제 실체 조사하고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들 좀 이제 검증을 한 용역을 해서 그 단계별 집행계획하고 이제 부합되도록 집행계획을 다시 이제 재수립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그 송장 출장소에서 진행되는 용역하고 연계해서 내년도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할 때 반영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은 제가 지역구가 아닌데 이제 뭐 제가 그 전에 지역구였던 뭐 읍 같은 경우 보면 국장님도 계시지만 그 도시계획 시설로 봤을 때 하나의 이제 사례를 보는 거죠. 뭐냐면 그 책자로 해서 그때 우리 의회 의원님들한테도 전달을 해서 확인을 했을 때 보면 거기가 빌라예요. 근데 빌라를 신축해서 지으면서 이제 도로를 자신들이 필요하니까 만들어서 이제 한 건데 거기에 도로를 도시계획 시설로 해갖고 우리 예산으로 그걸 매입하겠다고 계획에 넣은 거예요. 근데 그게 도로가 다른 지역하고 연결되어 있는 도로라면 그나마 동의할 수 있어, 그나마. 근데 그게 아니라 거기가 끝이야. 그러니까 이런 거는 상식적으로 봐도
연결돼서 도로에 망으로 쓰는 것도 아니고 자기네 건축물 지어서 만들어진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도로를 시가 그걸 매입해서 도시계획 시설로 해서 도로를 하겠다라고 담는 거는 이게 봤을 때 과연 적절한가에 대한 문제 제기가 들었고 또 뭐 실제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 주무관한테도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좀 이걸 객관적으로 좀 검토해 볼 필요는 분명히 있다. 물론 이제 민원인들의 다양한 요구들 속에서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과연 실제 우리가 이 한정된 예산에서 집행하는 데 있어서 과연 적절하게 선정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좀 검토를 해서 꼭 필요한 것들은 해 나가야 되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에 맞게 진짜 좀 미뤄서 나중에 할 수 있는 거는 좀 미루고 그렇지 않고 실효시킬 필요가 있거나 해제시킬 필요가 있는 것들은 그런 방향에서 좀 집행이 돼야 된다라는 이제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드려요. 끝으로 하나 여쭤드릴게요. 지금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담은 거로 봤을 때는 현재 미집행 시설을 특히 이제 실효가 앞두는 것들을 집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이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그럼 여기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26년도에 3,139억 원을 반영했단 말이에요. 중기지정 그러면 지금 이번에 우리 예산안 올라왔잖아요. 26년도. 네. 그럼 26년도 예산에 도로, 공원, 녹지, 기타 시설 이 부분에 대한 예산 본 예산에 올라온 건 어떻게 돼요? 저희가 지금 이제 대략 파악한 거로는 아마 한 뭐 600억 정도 이제 편성될 수 있는 거로 파악이 되거든요. 전체 합쳐서? 네,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이제 실제 예산이 편성되는 거하고는 좀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 설명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맞게 좀 예산의 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좀 필요한 거로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2,500억 정도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차액이. 네,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추경 뭐 1차, 2차 추경에 일정하게 또 반영을 하겠지만 그런다고 해도 본 예산 이상으로 반영되긴 어렵다고 본다면 사실상 거의 2천억 가까이는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보는 게 좀 합리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게 사실 이제 그 실제 이제 그 사업비가 투여되지 않아도 실시계획 인가를 이제 승인 받으면 실효의 이제 리스크가 좀 줄어들기 때문에 지금 사과 집행부서들이랑 이제 협의를 해서 그런 이제 행정 절차를 조기에 좀 마무리해서 그 실효되는 사업들이 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해 가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제 그 어쨌든 실질적으로 예산이 투여돼야 이제 그 사업이 완성되는 거라서 그런 부분들은 사업부서하고 계속 협의해서 좀 사업 예산이 좀 원만히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뭐 집행부도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실시계획 인가를 통해 하여튼 과정의 행정 절차를 밟으면 민원인이나 소유자들은 그 집행이 돼야 된다고 당연히 그 민원에 대한 요구나 강도가 당연히 더 높아질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뭐 우리 의회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그 부분을 살펴봐야겠지만 하여튼 이 간격이 너무 커서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우려 부분에서 집행이 실질적으로 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집행부가 더 세밀하게 좀 살필 필요가 있다는 부분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적정성을 지금의 시점에서 좀 재평가해서 그 집행의 여부나 그 시기 또 해제나 실효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좀 검토해 달라는 게 제가 좀 말씀드리는 제 의견이에요. 근데 그거 가서 설명 제가 이제 말씀드린 이제 뭐 600억 요 정도는 이제 도로 관련된 예산이고요. 이제 그 아마 공원, 녹지 뭐 이런 기타 시설 관련해서는 또 그 부서별로 저희가 예산을 다 다시 한번 확인해서 의원님께 별도로 전체 예산 편성 규모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했던 600억은 전체 우리
북부, 서부, 남부 도로 예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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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상입니다. 네, 이승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손한명 의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과가 도시주택국 소관이죠? 예, 그렇습니다. 의원님. 그 공동주택 인허가는 어디서 하는 거죠? 사업 승인 대상하고 이제 일반 있는데 이제 사업 승인 대상 주택과에서 하고요. 일반 그 공동주택 다세대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도시 건축학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는 아니고 도시 건축학과에서 일반, 건축허가과에서 하는 다세대 같은 이런 것들 좀 소규모 공동주택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앞으로는 우리가 이제 뭐 대로를 끼고 대로 뭐 편도 뭐 2차의 왕복 4차선이라든지 대로를 끼고 있는 지역 같으면 큰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냥 뭐 민간 도시 개발을 하면서 계속 그냥 그 대두되는 문제가 그런 문제인데 우선적으로 도로를 차단을 하고 기존에 쓰던 도로를 다 차단을 해. 공사를 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동안 자연벌하게 사시면서 농사를 짓고 이런 사람들은 허무한 거예요. 이게 황당한 거고 갑자기 길이 끊어져 버리니까. 그럼 이거는 위에 도로를 뚫어주든지 뭔가 해놓고 나서 도로를 차단시켜야 되는데 그냥 공사로 인해서 몇 월 며칠부터 도로를 차단합니다 하고 팻말 하나 갖다 붙여놓고 그만이라는 얘기죠. 이런 거 관리를 어디서 해야 되는 겁니까? 일단 도로 부분은 이제 도시개발과에서 해야 되나? 도로 점용이는 하지만은 그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이거는 최종적으로 이제 그 건물을 짓기 위한 이런 거기 때문에 종합하는 총괄부서에서 이것까지 관여해서 저희가 앞으로 행정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재개발 사업이든지 도시계획 사업이라든지 평택시에서 시행을 하는 건 맞아요. 그러면 기존에 살고 있는 평택 시민들한테는 크게 피해를 주면 안 되잖아요. 어떤 사업으로 인해서. 근데 위탁을 해서 민간 위탁이나 공공 위탁이나 위탁을 해서 이런 사람들은 본인들이 돈 벌 생각들만 하지 주변 민원은 일체 신경을 안 쓴다는 얘기예요. 이런 거는 집행부에도 관리를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지. 네, 의원님 지적하신 말씀 저희가 충분히 집행부에서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손한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의원님들 의견을 주셨는데 우리 부서에서는 그 실질적으로 시민분들이 정말 이 계획을 수립한다고 해서 실시 설계를 하고 하면 정말 희망 고문하는 상황이 될 수 있잖아요. 사실은 진행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들 드러나지 않도록 좀 최대한 중기지방 재정 계획하고 예산 수립이라든지 이런 사업 진행의 갭이 좀 커지지 않도록 물론 지금도 노력하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 그 현실화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매년 드리는 말씀일 텐데 또 실효 시점에서는 그 사업 필요성을 좀 면밀히 검토하셔갖고 과감하게 이제 포기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포기를 하고 그냥 실효가 되는 것이 맞는 거니까 그것에 대해서도 잘 고민을 해주시고요. 앞으로는 그 현실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더 해주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 네.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관우 의원입니다. 우리 이 미집행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수차례 또 얘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계속해서 제일 의구심이 많이 들고 또 시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은 선집행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좀 어떻게 되는지가 제일 궁금하는 거예요. 이 문제는 우리가 신도시 개발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집행이 되는데 이제 구도심, 농촌 지역은 상당히 집행이 좀 더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균형 발전, 도심과 농촌, 쉽게 말하면 구도심에 대한 그런 균형적인 발전 계획이 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미흡하다는 문제하고 과연 어떤 식으로 이게 우선순위가 정해지는지 그 명확하게 한번 답 좀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이제 예산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면서 이제 집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들이 꽤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사업 우선순위를 정하는 건 아까 이제 설명드렸다시피 이제 일몰에 따른 이제 실효가 될 수 있는 시설들을 우선 이제 1단계 반영을 해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실효되지 않고 사업이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집행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제 단계별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고요. 근데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좀 예산의 편성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집행되지 못하는 시설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지금 이제 그 사업의 적정성에 대한 부분들을 논의를 해서 이제 진짜 집행이 어려우면 해제 절차도 진행을 하려고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제 그 지금 우선순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이제 그런 이제 필요성이나 이제 수요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하고 있지만 이제 가장 우선 두고 있는 건 이제 실효되지 않도록 실효에 임박한 부분들은 지금 단계를 앞 단계로 좀 조정을 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뭐 장기 미집행에 대한 부분 재원 부족을 물론 제일 문제가 있겠죠. 그렇지만 우선 순위에 대한 부분 혹시 많은 분들이 의아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혹시 정치적 성향, 정치적 입김이 좀 발휘하지 않나 그런 생각들을 또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아마 앞으로도 그런 부분을 정말 지양을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좀 생각하고 이러한 부분들은 이전 우리 팽창되는 도시, 평택의 도시만큼은 시민 주민들의 의견을 따라서 좀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그런 방안을 좀 가지고 앞으로 미집행 계획에 대한 좀 잡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하다 보면은 미집행 도시의 시설의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단기적으로 성과를 좀 내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실은 장기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을 성과가 없으니까 단기적인 사업들을 빨리 진행을 시켜서 뭐 성과를 좀 높이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도 실은 잘 우선 선별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잘 알겠습니다. 우리 또 뭐 항만도 있고 군부대도 있고 하니까 도시의 시설을 이제 집행하는 계획안도 담을 때는 환경에 대한 부분들도 정확히 충분히 수렴해서 담아야 돼요. 이런 부분들이 반복되지 않고 진행에다가 스톱되고 그런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좀 잘 진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 네. 위원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이관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승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겸 의원입니다. 미집행 시설 중에서 도로 부분이 상당히 민원이 많이 있죠. 예. 밀접한 이제 시설이다 보니까 도로에 대한 집행 요청이 제일 많고 또 민원도 제일 많은 상황입니다. 그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늘상 그 의원님들께서도 민원을 계속 받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또 행정적인 절차라든지 보상 문제에 따르든지 하면은 뭐 1, 2년 정도는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또 예산에 또 부딪히게 되고 많이 고민이 많으실 텐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업부서에서 도로에 좀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계획을 좀 잘 세웠으면 좋겠다. 물론 예산에 부딪히는 것은 당연한 거라고 봐요. 그렇지만 이관우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선순위를 잘 정해서 도로는 또 안전에 또 관련이 된 문제도 많이 있고 하니까 도로에 적극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승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 수립에 대한 보고 및 의견 청취권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손하명 의원님께서는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손함영 의원님. 평택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공동주택 갈등, 분쟁을 최소화하고 관리의 전문성 및 투명성 향상을 위한 자문단 설치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건전한 공동체 문화 주거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2조에서는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 설치 및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조례의 가독성 및 이해도 제고를 위하여 불필요한 장 구분도 삭제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첨부해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손한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주택국장님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시국장입니다. 손양현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해 주신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평택시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을 설치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공동주택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자문단이 공동주택의 관리 행정, 회계, 장기수선 계획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 대해 자문을 수행함으로써 공동주택의 갈등과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관리의 전문적 지원 체계를 확립하여 건전한 공동체 문화 주거 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것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의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이게 지금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을 설치 운영을 한다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의원님. 이것에 대한 기준을 지금 22조에 쭉 열거를 해주신 내용인데요. 이게 이제 다른 지자체하고 어떤 기준이 비교가 된 다음에 이렇게 열거가 된 거죠. 예, 충분히 요거에 대해서는 검토되고. 다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저희는 시 자체적으로 현재 보면 기존에 찾아가는 행복지원단이라고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거를 현재 규정이 없이 운영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현재 보면은 자문단에 대한 관리라든지 운영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정기적으로 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는데 마침 또 위원님께서 이거를 조례를 발의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운영하는데 확실한 기준을 마련해서 할 수 있는 이런 근거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웃분쟁조정센터에서 하는 역할과는 많이 크게 차이가 있는 건가요? 예, 이웃분쟁 조정센터를 하고 있는 건 이제 보면 아파트뿐이 아니라 전체 이웃에서 하는 건데 이건 이제 그냥 갈등 부분에 대해서 이웃 간에 이제 조정하는 내용이고 이거는 보면은 이제 아파트를 관리하는 이제 관리 사무소하고 이제 거기서 이제 비용 그 관리 이제 동대표 입대인들이 관리 운영하는 과정에서 법적인 사항들에 대한 하는 내용이라 조금 이제 구분이 틀리게 되겠습니다. 조금 더 집중해서 볼 수 있는 내용이다라는 네, 거죠. 그렇습니다. 필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유승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우리 공동주택 관리 지원 관련해서 우리가 전문가 자문단 설치 운영에 대한 조항이 없어서 이 부분을 개정하는 부분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의원님. 예. 이제 뭐 손남영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를 하셨는데 저도 보니까 다른 이제 지자체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서 보면 서울시나 뭐 광명 또 수원, 안산, 뭐 화성 이런 우리 경기도에도 이런 자문단이나 뭐 명칭은 좀 다르긴 한데 각자 컨설팅 지원단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뭐 자문단이라고 하는 데도 있고 하는데 그러니까 저도 우리 공동주택에 여러 부분에 사실은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뭐 기술적인 부분에 뭐 예를 들어 보수도 해야 되기도 하고 또 필요한 여러 가지 또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 자문단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데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는데 저희도 뭐 찬성 서명도 했었는데 근데 이제 이
자문단 구성을 보면 좀 이게 서울시나 이런 광역은 특별시나 광역시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자원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교수라든가 뭐 변호사, 공인회계사 뭐 등등 해서. 근데 사실은 이 기초자치단체에는 자원이 상대적으로 좀 제한된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저희 지금 이 조례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 뭐 공인회계사, 뭐 이렇게 세무사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기초단체들에 보면 법무사 같은 경우도 여기에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세부적인 어쨌든 조례라고 하는 거는 또 근거가 없으면 또 나중에 선정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또 논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범위를 좀 완화시킬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좀 고민이 들어요. 뭐 그 교수에 대한 자격증도 여기선 조교수 이런 부분이고 또 하나 좀 검토를 좀 해야 될 부분들이 공동주택이 이제 이런 건축물에 대한 부분도 문제가 되지만 그 선거를 치르는 부분에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해요. 그래서 그거를 동의를 못해서 심지어 막 우리 국장님은 주택과장님도 하셔갖고 잘 아시겠지만 심지어는 막 소송까지도 가잖아요. 그래서 이 선거에 경험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도 그 영역에서는 좀 자문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 광명시 같은 경우는 자문단 구성에 보면 선거 분야 관련 전문가 이렇게 해서 그런 공동주택 내에 입주자 대표회의를나 동대표 뽑는 데 있어서 선거를 치르는 부분에 대한 그 자문도 정확히 해서 좀 그런 갈등이 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부분이라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약간 자문단 설치의 자격에 대해서 좀 보완할 부분은 좀 보완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 하나를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여기 보면 자문가를 그게 사망에 보면 자문단은 30명 이내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하고 자문 요청 시 뭐 3명 내외로 배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저는 자문단 구성을 한 30명 이내로 한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자문단을 이렇게 명수까지 규정을 할 필요가 있는가? 그거는 곧 뭐 자문위원을 뭐 배정한다 이 정도로 해서 명수는 필요한 경우에 적절하게 그 집행부에서 협의해서 보내는 정도면 되지 꼭 명수까지 여기다 특정할 필요는 있겠는가 이제 이런 정도 어떤 자구문의 부분에 대해서 좀 의견을 드리는데 뭐 집행부는 특별한 다른 의견이 있으신가요? 네, 도시특격지입니다. 그 말씀해주신 그 우리 이제 자문단 위원들의 이제 폭넓은 어떤 선정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법무사라든지 아니면 이제 보면은 그 아까 뭐 선거 관련 쪽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지금 현재 보면 그 기타 뭐 시장이 인정하는 내용까지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뽑을 때는 폭넓게 하고 아까 말씀하시는 이제 그 3명 선정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저희가 그 행복지원단을 운영하는 사례에서 보면은 이게 보면 이제 보면은 너무 많은 분들이 이제 현장에 가서 이제 민원을 해결하는 이쪽에서 어떻게 뭐 이게 위원회 개념이 아닌 어떻게 뭐 현장 가서 해결하는 개념이다 보니까 3명으로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문단 회의에 별도 회의에서 이런 거는 또 다룰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이제. 하여튼 뭐 우리 의원님들하고 또 심의 과정에서 논의해서 뭐 적절하게 조정할 수 있는 부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이승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승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승겸 의원입니다. 여기에 그 분쟁 조정위원회는 삭제를
아예 해는 겁니까, 과장님? 이 조례에서는 분쟁 조정의 내용은 없습니다. 지금. 여기 3장에 공동주택 관리 분쟁 규정을 삭제한다, 이건 뭐죠? 그 내용은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조례를 할 때 예. 이제 예전에는 보면 1장, 2장, 3장 이런 걸 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안 하고 그냥 1조부터 쭉 나열되다 보니까 이제 이 조례가 이제 만든 지가 오래됐으니까 그 장만 없애는 겁니다. 1장, 2장, 3장. 아, 장만 없애는 예, 거고. 그렇습니다. 그 내용은 그대로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떤 기술적인 면에 더 치중을 하는 거죠. 어떤 수선 계획이라든지 그 어떤 회계상에 좀 문제가 좀 전문가 수준은 사실상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자문 역할을 좀 해서 도움이 되고자 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이제 예, 의원님 말씀대로 이제 아파트의 분쟁들이 보면은 이제 이해를 못하고 주민들 간에 이제 갈등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 여기서 지금 현재 보면 이걸 그 경험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입대위 회장들, 다른 아파트 회장이나 아니면 관리사무소 소장들이 충분히 이런 내용에 대해서 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지금 현재 자문단을 운영하는 걸로 지금 현재 안을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어떤 수선 계획이 오면 이것도 갈등의 소지가 사실상 되지 않습니까? 동 간의 어떤 입주자 대표 회의 간에 국장님도 과장님 하실 때도 많이 출장을 다녀보셨잖아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조례 내용 자체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따로 구성을 하는 거죠. 시 소속으로. 예, 그렇습니다. 시에서 운영하는 절차인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30명 내면은 그 갈등 요소가 굉장히 많을 텐데 우리 평택시 전역을 다 커버 되시겠어요? 이게 회의라든지 이게 굉장히 좀 일이 중첩되고 많을 텐데. 예, 이게 의원님들이 이제 우리 손남희 의원님 이걸 의견 이제 발의해 주셨는데 지금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 기준이 없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관리나 이런 것들에 대한 회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정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제 조례가 개정된다고 한다면 이제는 시에서 위촉을 하고 이분들에 대한 지속적인 어떤 회의나 간담회를 통해서. 근데 정확한 할수 여기 있을 것 조례는 기준이 사실상 좀 미흡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운영 일단은 해보면서 지금 저희가 이제 행복지원단을 운영해봤기 때문에 네. 거기에서 이제 보강하면서 네. 이렇게 운영을 한번 해보는 것. 그러니까 껌껌이 있을 것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일이 전부 취합이 돼서 단지별로 몇 개 단지를 놓고 이 자문위원단에서 그 내용을 토의해서 어떤 해결을 하고 이런 식으로 나가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운영 과정에서 우리 의원님들하고 같이 상의하면서 이거 그렇게 앞으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승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순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우리 선영 의원님께서 이게 요새는 공동주택 그런 데서 분쟁이 많이 일어나 갖고 여러 가지 뭐 사건 사고도 많이 있는 거를 대비하여서 좋은 조례를 내주셨는데 아까 저 김수겸 의원님이 말씀하셨을 때 자문단은 뭐 30명 이내로 하고 저 입주자 대표이나 아니면 관리소 소장을 하셨던 분들로 대부분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이 여기에 그 부동산 법이나 그래도 좀 연세를 많이 은퇴는 하시거나 뭐 일은 안 하시지만 그래도 거기에 법규 사정을 많이 알고 계시는 뭐 그런 분들을 뭐 법무사나 이런 분들도 그 같이 해갖고 뭐 할 방법은 없으신가요?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여갖고 자문단을 취합하실 건지. 네, 지금 아까 뭐 유승영 의원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 뭐 법무사라든지 이런 좀 폭넓은 분들 뽑는 거에 대해서 이제 저기 6호에 보면 그밖에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을 놨기 때문에 일단은 그 부분에서 폭넓게 저희가 30명 운영을 일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30명으로 서남부 세 군데를 다 이분들이 케어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김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